입시 의문연답, 제이쌤TV 친절한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목은 좀, 본격적일 수도 있고요. 마음을 쿡 하고 찌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망친 너에게.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이게 들어오면서, 내 얘기네? 그러면서 이제 듣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다만, 조금 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각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또, 왜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요즘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의를 오랫동안 많이 했다.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약간 이제 고인물이 됐다. 강의를 오랫동안 많이 하면서 여러 부류의 제자님들을 보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걸 자기의 복귀한다고 하죠. 자신의 시험지를 다시 복귀하는 친구들의, 그 제자님들의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입시 결과가 좋은 걸 너무나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어쨌든 며칠 내로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를 풀 때 나의 마음가짐이나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풀었는지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말고사 혹은 다음 학기 시험 준비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이요. 시험을 한번 망치고 나면 사람이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특히 입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라면, 나는 내신이 안 되나 봐. 나는 정시 스타일인가 봐. 나는 수능형 인간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정시홀이라는 바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똑바로 보지도 않고 그냥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혹은 그냥 바로 꾸겨버려서 난 해도 안 되나 봐.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공부 대충 안 하고 시험 봤을 때보다 이런 경우도 있죠. 나름 한다고 했는데 더 떨어졌어. 이거 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면 더 안 나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찬히 한번 보자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이성의 힘이, 감정의 힘을 이겨내면 참 좋은데,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선생님도 감정적으로 뭔가 상황을 대처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지를 다시 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뭔가 시험이 박살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과목별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성급한 판단, 갑자기 난 해도 안 돼. 나는 어차피 공부를 못하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괴물들이야.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 먼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크게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영어는 선생님의 과목이죠. 그리고 탐구까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국어는 문학과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수학은 실수와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영어는 이해, 암기,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탐구는 너 했니? 덜 했니? 왜 좀 완화시켜서 얘기를 했네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어. 이제 문학과 문법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됐을 텐데, 물론 이제 일부 학교들은 이제 비문학도 이제 포함이 좀 됐죠. 근데 이제 비문학 얘기는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문학과 문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문학은 이제 소설과 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내신에서는 학습의 영역과 출제자의 시선이라고 선생님이 좀 써놨습니다. 출제자의 시선, 무슨 뜻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선생님은 이제 사교육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주변 거의 모든 지인들이 사교육 강사들이겠죠. 난다 긴다 하는
이제 우리 뭐 대치동이나 우리 이제 대형 학원들 국어 선생님들 친분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선생님이 되게 친분이 있는 혹시 이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형 안녕. 자, 되게 친분이 있는 그 이제 모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제 외고에서 국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는 선생님인데 사석에는 되게 친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왜 그 학교 선생님은 이걸 이런 관점으로 봐서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와, 난 진짜 내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그 형도 이렇게 울분을 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시험지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적 관점도 중요한데, 참 정말 천만다행히 수능적 관점과 학교 선생님의 관점이 일치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관점이 더 중요해요, 내신에서는. 이해됐죠? 그래서 작품을 우리가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옳으나,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죠.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신의 경우에는 학습의 영역이다.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출제자의 시선을 잘 따라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법은요, 이제 이게 그나마 국어에서는 정해져 있는 영역이죠. 그래도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이 T형 친구들은 힘든 게, 이게 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문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개념이 약한 상태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제만 풀고 있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념이 정말 탄탄한지에 대한 얘기는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고 싶은 대책은, 일단 학교 수업에 집중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조금 무식한 방법인데, 특히 국어는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해버리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억을 앞서는 게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국어라는 영역에서의 슬픈 딜레마지만, 수능은 뭐 이렇게 암기용으로 공부하면 안 되지만, 내신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거의 내가 미러링 한다, 완전 내가 복제한다라는 느낌으로 선생님들의 말씀을 정말 거의 사서가 네, 조선시대에 그냥 역사관들이 그냥 막 쓰듯이,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선생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필기하는 걸 매우 권장하고, 사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은 EBS 나비 효과, 우리 뭐 많이들 알고 있길 바라고요. 이게 뭔데요? 하는 친구들은 윤혜정 선생님이 나비 효과 기본 개념으로서 문학의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내신 직전에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좀 내신이 약간 여유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이제 중등 친구들은 이제 나비 효과 조금 더 저학년용이 있고요. 이제 고2, 고3 친구들은 수능형 나비 효과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는 이렇게. 알겠죠? 자, 수학. 이게 먼저 좀 나와버렸네요. 선생님 지금 파일이 이게 먼저 떴는데, 이거 먼저 나온 김에 얘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좀 독특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수학은 오답 노트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오히려 잘 됐네요. 이 거꾸로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꼭지를 풀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답 노트 만들고 있나요? 근데 이 오답 노트를 무지성으로 그냥 내가 틀린 문제를 다 쓴다라고 하면 오답 노트가 막 이렇게 되겠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를 단순히 모으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실수한 패턴만 모아놓는 오답 노트예요. 자, 이 얘기를 이 처음 얘기하고 연결해서 볼게요. 이 오답 정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특히 수학 점수가 일반적으로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수학 점수 평균이 되게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아요. 막 3, 40점 하는 학교도,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역에, 특히 선생님 이제 평촌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치동 쪽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마무시하죠. 다만 내가 그냥 망했어 이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와 실수를 한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잠재력, 내가 오를 점수 문제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충분히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점수가 고스란히 나의 점수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인 거죠. 그걸 정리하라고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단순히 실수해서 망했어라고 너무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데, 시험지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조금만 더 이거 이번 시험 범위를 1회독만 더 했더라면, 이번 시험 범위 준비를 일주일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내가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생각이 지금 막 강하게 들어요. 야, 된단 말이야. 망했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시험지 분석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단계 깊이 들어가서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개념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당장 내신이 급하다 보니까 맞아요. 문제풀이 많이 해야죠. 다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문제풀이가 단순히 기계적인 문제풀이만 많이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번 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 개념을 내가 확실히 한다.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강조하잖아요. 어느 수학 선생님이 개념은 대충 하고 문제만 많이 풀어도 돼 라고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개념을 안다는 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선생님이 알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망했더라도 기말고사 범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이제 좀 일찍 준비해야 되겠죠. 수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영어 선생님 피셜입니다.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해됐죠? 정말이에요. 전국의 수학 선생님들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 이런 관점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개념을 정리하시길.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셔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시 내가 실수한 것들만 모아놓은 오답 노트. 이것만 잘 정리해도 점수가 빡 하고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전문 영역인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또 선생님이 영상이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댓글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선생님, 보면 외워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참 선생님도 모호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시험 범위가 대부분 교과서와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부교재가 추가되는 학교들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이거예요. 암기가 될 정도의 반복을 계속 하시라. 자, 시험지 끝나고 나서 시험지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안타깝게 틀린 문제들 꽤 있지 않나요? 아예 몰라서 틀린 문제는 인정하더라도 내가 이거하고 이거 중에 조금 헷갈리다가 내지는 이 본문 내용 기억이 났는데 순서 문제 틀린 거, 위치 문제 틀린 것들, 이거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서술형 문제, 나 이 문장에서 뭐 하나 안 써가지고 뭐 순서 하나 바뀌어서 틀렸던 것들, 그죠? 그래서 내가 반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고등 과정에서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듣고 있는 중학생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아가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고1만 돼도 와우, 시험 범위가 그냥 기본 모의고사, 이건 기본입니다. 모의고사 한 20지문에 교과서 한 2단원 정도, 이게 기본 세트에서 이제 심하면 모의고사 범위가 한 40지문, 저는 이번에 극단적으로 내신 대비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범위가 한 60지문 정도 되는 학교들까지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걸 4주 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거 미리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공부를 하실 때 청크 중심, 끊어읽기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청크 중심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걸 강하게 권장을 합니다. 현장에서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계속 권장하는데요. 소리를 내서, 특히 외국어니까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선생님도 강의 준비할 때, 영상 촬영할 때 정말 소리 내서 많이 읽어가면서 수업 준비 해놓고 수업에 딱 들어갑니다. 완전 다르니까 선생님 믿고 그냥 쭉 읽지 마시고요. 청크 덩어리대로 읽으면서 번역해보시고 해석해보시고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하나 더 팁을 주는 건 이제 어법과 어휘적인 건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많죠. 결정적인 선택지 단어 몰라서 틀린 거. 그 다음 본문 내용은 아는데 어법적인 것들이 약해서 틀린 친구들. 일단 이 친구들은 평소에 꾸준히 쌓는 것만이 정답인데
어법은 다행히 내신과 수능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주 정도, 내신 5주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면 그 전 한 3주 정도는 빈출되는 어법들은 선생님 강의도 좋고요. 선생님 강의도 좋고 다른 선생님 강의도 좋으니까 어법을 본격적으로 한 3, 4주 정도 핵심적인 문법 중심으로 좀 반복해 놓으시고, 특히 교과서 반복되는 어법들. 반복되는 어법들이 선생님 뭐가 있나요? 수일치, 문장의 구조에 대한 거, 능수동, 그리고 수능에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시제에 대한 것들, 관계대명사에 대한 것들, 투부정사와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대한 것들,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것들, 접속사에 대한 것들, 요 정도 한 9가지 중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위권 친구들,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되니까 일단 한 3, 4주 정도 집중적으로 해보시고, 선생님 강의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어법들 정도만 쭉 쫓아오셔도 일단 기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휘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어 있는 문장들, 지문들 정확하게 해석하시면서 단어 한 개, 단어만 달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학원에서도 시키고 있죠. 하긴 해야 되는데, 단어만 기본적으로 필수 빈출되는 단어들을 외우는 건 하셔야 될 일이긴 한데, 그건 그냥 곁다리 정도고, 본격적으로 많이 하셔야 될 건 시험 범위에 해당되어 있는 문장들을 독해하시면서 단어 암기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당장 범위가 많은 친구들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면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 내신 강의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우리 내신 범위를, 그리고 어법 강의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하시고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거, 알겠죠? 마지막 단구 영역. 너 했니? 덜 했니? 혹은 안 했니? 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벼락치기 하셔야죠. 근데 너무 벼락치기만 한 건 아닌지. 모든 탐구 선생님들이 막 피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애들이 국영수만 공부하고 탐구는 안 해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해요. 그래서 선생님, 제 재수반에 오래 있었으니까 졸업생들의 수강 후기,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가 제발 탐구 좀 미리 해라. 그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그러니까 탐구가 자꾸 후순위로 밀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국어 영어도 해야 되는데 탐구가 너무 후순위로 밀리니까 정말 여러분들 바쁘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면 조금 틈 났을 때, 맞아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너무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탐구 암기하면 된다는 생각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 주만 더, 여러분들이 원래 준비했던 기간에서 한 주만 더 준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전체 개요, 그러니까 목차라든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하면서 전체 마인드 매핑,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고요. 혹은 안 그리거나 너무 지엽적인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부적인 암기는 해야 되는데, 개념도 반복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전체 마인드 매핑은 좀 되시기를, 목차 보시면서, 이해됐죠? 그러면서 문제 많이 푸셔야 되는데,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데 문제를 반복하면서 약한 단원들이 캐치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다 틀리고 있으면 일단 글러먹은 거예요. 잠깐 문제풀이, 그러니까 완전 너무 망했어 이게 아니라, 문제풀이 멈추고 개념 정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풀면서 틀린 문제들 한 20% 정도 안쪽으로 틀리고 있길 바래요. 30% 이상 풀었는데, 그러니까 60점대 정도 나오고 있으면 개념이 글러먹은 거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문제 풀고 있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근데 다시 한 70% 안쪽, 80% 쪽 요 정도까지 맞추고 있고 한 20%대 언저리 정도 틀리고 있다 라면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오답 노트를 단원별로 보시라고요. 정리하다 보면 내가 어느 단원의 문제들을 틀리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럼 약한 단원을 찾기 위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문제만 풀고 있거나 너무 그냥 달달달 외우고만 있으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마인드 매핑하면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 다시 한번 복귀하고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너무 당연한 이 얘기를 한 번 더 되짚어 봅시다. 지금까지의 나는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간 일 어쩔 거야. 중간고사 망쳤어요. 어쩌라고. 그죠? 근데 기말이 이제 학교 일정에 따라 8주, 정말 뭐 길어봤자 9주, 10주 안쪽일 겁니다. 또 이 영상 좀 늦게 보면 막 6주 남았는데 보고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의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손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요즘 이 말을 혹은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 그까짓 거 뭐라고. 그렇지 않나요? 공부가 여러분 인생 결정해요? 아니요. 대학이 여러분 인생 결정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공부 그까짓 거 뭐라고. 나는 해도 안 돼. 공부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괴물들만 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왜 들게, 이 꽃다운 나이부터 왜 그런 생각에 패배의식이 쪄들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 나를 바로 세우는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름 한다고 했는데 내지는 안 했으면 반성하시고요. 지금부터의 내 모습이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변에 뭐 이런저런 말들, 이제는 글렀어, 이런 생각들 다, 남의 말들은 다 집어치우시고요. 인생은 나의 의지, 나의 길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my way잖아요. 마음 다부지게 먹고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많이 도와줄게요. 꾸준한 반복과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원하는 결과 얻길 바랍니다.